네, 안녕하세요. 4월의 첫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뭐 시황에 대한 얘기도 하고 종목에 대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제가 아끼는 책, 제가 투자하면서 한 5번 정도는 읽어봤던 책 같아요. 그래서 주식 매매를 제가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성찰과 매매에 대한 아이디어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도움받았던 책인데 그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분명히 매매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좀 자리 고정을 시키고요. 네, 저는 책을 읽게 되면은 그 책에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밑줄을 그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좀 찾아보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밑줄 그은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좀 일찍 나오는데 그 이제 주가가 10배 이상 뭐 큰 상승을 기록한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이나 그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좀 아주 크게 상승한 종목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말씀이고, 또 주당 분기 순이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재밌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시세의 대폭발에 앞서서 직전 1, 2분기에 순이익이 급증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큰 상승 전에 그 주당 순이익에서 분기별로 봤을 때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서 큰 폭의 분기 순이익 증가가 있을 때는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EPS죠. EPS의 증감률이 종목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장주 투자자니까요. 회사의 매출액이 20%나 늘어나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이것이 그대로 회사 이익과 연결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매출하고 이익하고 연결이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쭉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 새로운 강세장이 막 시작할 무렵이면은 그 성장주가 되게 장을 주도하고 신고가를 쏘낸다고 합니다.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투자 강좌에 참석한 수십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 98%가 대답하기를 어떤 종목이 신고가를 기록하게 되면 그 주식을 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의 관심을 갖고 있는 주식은 이미 주가가 높기 때문에 사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요나 이런 부분의 거래량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 노련한 투자자라면 전체 발행 주식수보다는 고여있는 물량 빼고 실제 유동 물량을 체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 있죠. 그리고 중요한 얘기 나오네요. 여러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면 반드시 투자 수익률이 제일 떨어지는 주식을 먼저 팔고 투자 수익률이 가장 좋은 주식은 좀 더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옥석 가리기를 하고 좋은 주식으로 포트를 채워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손절을 잘 못하는데 손절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넘겨 보겠습니다. 여기 또 손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가 천정을 치고 내리막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면은 즉시 보유 주식의 20%를 시장 가격으로 매도해 현금화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25% 정도는 확 팔아야지 이제 조금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의미도 있고, 시장 가격, 현재가도 아닌 시장 가격이거든요. 그만큼 빨리 생각을 해서 빨리 매도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리스크를 관리를 할 때 찔끔 파는 게 아니라 25% 정도로 상당 수량을 팔고, 또 시장 가격으로 최대한 빨리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해서 전체 계좌 수익률을 방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번 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얘기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 더 해야 되나요?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세장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강세장이 시작되면은 통상 처음 1년, 2년에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이때 가장 좋은 기회라고 이야기인데, 금융위기 때 따지면은 2018년도 후반부터 2019년이 가장 좋은 기회였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방어주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경기 방어주 지수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발빠른 투자자들이 방어적인 자세로 전환했다는 말이고, 약세장이 머지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지표를 갖고 만들어낸 이론이나 의견보다는, 여러분들 요즘 그런 거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그런 거보다는 이분 얘기로는 스스로 몇 년 동안 쌓은 경험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고, 그 스타일이 여러분 투자 수익률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경험과 복기를 통해서 그런 쌓은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측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에 성공할 수 있는 열쇠는 결코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예측하고 미리 아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시장이 지금까지 어떻게 움직여 왔고 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은 죄송합니다. 주식시장에 성공하는 게 결코 시장 예측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지금 흘러가는 방향 이런 걸 잘 파악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관찰과 대응이 중요하지 예측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예측이 꼭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예측이 그만큼 맞을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하는 것이 투자 수익률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좀 간단하게 반 정도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내용 길기 때문에 1편, 2편으로 해서 한 번 더 좀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다양하게 한번 글들을 봤는데, 제 글들이 조금 읽어준 글들이 조금 괜찮으시면은 윌리엄 오늘의 책을 한번 주문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은 훨씬 큰 성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찾아뵙겠습니다.